역시 끔찍한 사건입니다. 감금, 살해, 암매장까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이 어제 경찰의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피자가 원룸에 살던 동거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20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여성이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동거인들로부터 폭행당해서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해당 동거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야산에다가 암매장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거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거를 한 게 아니고 네. 여러 사람이 한 원룸에 살았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당한 시점이 지난달 18일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이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가해자들은 살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지적장애 여성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군요. 또. 네. 예,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가해자들을 체포하게 됐고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살해당하고 암매장당한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사체를 암매장까지 한 강력 사건인데 경찰은 좀 이상합니다. 사건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할 뿐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의 발표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요. 좀 양해하신다고 좀 먼저 양해를 구했고요. 자, 피의사실 공표, 이게 지금 경찰이 조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되고 있고, 장제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들 음주운전 사고 사건, 경찰이 밝히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좀 고려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경찰이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 보도준칙을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현행법상 기소 전에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일체 공개할 수 없게 되고, 그게 법이죠. 다른 예외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백하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한데.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구체적 기준을 검찰과 법무부, 그다음 경찰이 이제 제정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는 수사상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의가 좀 이뤄질 것 같은데 다음 사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야구 선수였고요. 유명한 야구 선수였죠. 지금은 방송인인 양준혁 씨 향한 폭로글이 어제 SNS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익명의 SNS에서 어제 양준혁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해당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는데요. 이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양준혁 씨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른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준혁 씨는 입장을 또 밝혔죠. 네. 양준혁 씨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문제된 행위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녀 간의 정상적인 만남과 이별뿐이었는데 이렇게 폭로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도 조금 민망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자세히는 안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예전에 사귀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걸 지금 와서 사진과 함께 폭로성으로 마치 미투를 하듯이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지금 양준혁 씨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투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 통상적인 미투는 이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육체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또는 일반인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데이트 폭력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역시 원치 않은 육체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문제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은 지금 드러나는 사실만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지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준혁 씨 입장에서 물론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사귀었던 여성분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내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폭로를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양준혁 씨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 모욕죄도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런 내용들을 소위
펴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일반인들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거 뭐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윗을 또 날렸습니다.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대통령 특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했습니다. 존 볼턴 빈자리입니다. 그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은 이 육군 소령 출신으로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까지 국제 안보 문제 전문가로 이제 활약을 해왔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분이 육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성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고려했을 정도로 상당히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존 볼턴 장관하고 폼페이오 지금 미국 국무장관하고는 대척점에 좀 있었고 이 사람은 폼페이오 쪽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비건 지금 우리 그 대북 특별대표 이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존 볼턴은 대표적인 매파, 강경 매파였고요. 네. 네. 어떻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폼페이오가 뭐 다른 분을 추천했다고 하지만 이제 이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폼페이오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죠. 네. 예, 이 보좌관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원래는 인질 협상하던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북한하고는 좀 일을 안 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인질 문제에 대해서 특별 보좌관으로 협상에 임해서 뭐 친절한 협상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협상가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취임 처음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전통적인 미국 강경파의 입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반면에 또 이 트럼프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이고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좌형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임 볼턴과는 달리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상반된 측면인데요.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전임자인 볼턴과는 네. 상당히 다른 측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볼턴이 나타나서 노란 봉투 안에 뭘 들고 와가지고 그때 회담이 깨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강경파인 볼턴보다는 이 보좌형 출신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미국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 신임 보좌관의 성향이라면 네. 북미 관계는 다소 긍정적으로 그렇죠. 변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볼턴이 트럼프와 또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트럼프가 언제 자르나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고르지 않았을까 이런 네.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